얼마 전 한국의 핵무장 상황에 따른 북한과 중국의 돌발 행동을 가정해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전훈련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훈련에서 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에이든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미국 버지니아 군사대학에 재학 중이며 자랑스러운 미군 장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한 주제로 인해 꽤나 시끄러운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무장은 매우 타당하며 한국은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완성도 높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강국이라고 주장하던데 저는 그러한 주장에 콧방귀를 낄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은 핵무기라는 최첨단 무기를 만들 기술력이 전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군사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아시아에 위치한 작은 나라지만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군사강국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군사대학에서 여러 훈련을 받을수록 지표상으로 보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계 학생들 때문이었는데요. 분명 지표상으로는 중국은 세계 군사력 2위이자 경제 규모도 2위라고 평가받는 국가고 이런 통계만 본다면 중국은 분명 미국 바로 다음 가는 세계 2위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테죠. 하지만 중국계 학생들은 매 훈련마다 형편없는 모습만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들은 위험한 훈련을 앞둘 때마다 부상을 핑계로 열애하기 바빴고 심지어 힘든 행군 훈련을 할 때는 자신들의 군수품이 무겁다는 이유로 전부 몰래 버리는 황당한 행동을 일삼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중국인들은 행군 중에 자신의 군수품을 버린 뒤에 도착지에 거의 다 와서는 다른 학생들의 군수품을 훔쳐서 메꾸려고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물론 이들은 사격 등의 군사평가에서 늘 최하위를 기록하곤 했고 저는 이러한 이기적이고 겁쟁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국은 그저 국가의 규모 때문에 과대평가받고 있을 뿐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을 넘어 한국까지 과소평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그건 바로 중국계 학생들의 세뇌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미국의 군사대학에 재학 중이고 마땅히 미국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중국을 찬양하며 뜬금없이 한국을 비하하는 등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일삼았는데요. 이번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한 사안 같은 경우도 중국계 학생들은 늘 한국은 후진국이자 이렇다 할 군사 기술도 없는 국가라며 이런 근본도 없는 국가의 핵무기를 맡기는 건 초등학생에게 시한폭탄 뇌관을 맡기는 것과 똑같다며 매일같이 모여 결사반대 시위를 하더군요. 심지어 몇몇 중국계 학생들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므로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존경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귀화하고 싶어서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군으로 입대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늘 훈련이 힘들다며 울기 일쑤고 사격 능력도 형편없어서 자신의 관역이 아닌 다른 관역에 총을 쏘는 등 형편없는 모습만을 보여준다며 비난해댔죠. 그리고 중국계 학생들의 한국 비난이 계속되자 저는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점점 세뇌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매우 과대평가되었고 상상 이상으로 한심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주는 게 현실인데 이런 나라에 무시를 당하는 한국은 얼마나 개차반이라는 건지 저는 기존의 한국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접고 한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는, 아니 핵무기를 만들 능력조차 없는 후진국쯤으로 여기게 되었죠. 그러다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을 무렵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으로의 파견이었는데요.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려는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관측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한국 침공을 대비하고자 비공개 한미 연합훈련이 개최되었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대만해역 근처에서 도발적인 훈련을 이어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한국 앞바다인 서해 근처에서도 훈련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건 명백히 한국의 압박감을 주려는 의도이며 한국이 핵 개발을 쉽게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평소에 매우 좋은 성적을 받아왔기에 미군 소속으로 이러한 연합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고 이건 제 커리어를 챙기고 휴식까지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처럼 생각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합지졸 군대인 중국군에게 무시를 당하는 한국군은 얼마나 허접하고 약하겠어요? 이건 연합훈련이라곤 하지만 초등학생을 놀아주는 성인의 역할을 맡은 것과 다름없었고
오랜만에 한국이라는 해외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돌아올 좋은 기회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연합훈련을 받으러 한국으로 가기 직전 학장님이 뜻밖의 연설을 시작했죠. 여러분들은 곧 미군 장교로 복무하게 될 테고 세계 최강의 군대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자신은 세계 최강의 군대의 일원이라고 지나치게 어깨에 힘을 주는 학생들이 보이곤 하는데요. 저는 주한미군 출신이고 제 경험을 이야기해본다면 한국은 그런 허세가 통하지 않는 나라일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건국 역사부터가 특별하거든요. 자, 한국이 직면했던 역경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파괴적인 한국전쟁 이후 한국 땅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한정된 천연자원과 대다수의 농업경제로 그 어려움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가족과 국가에 대한 놀라운 헌신과 집단적 노력으로 경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불굴의 정신과 국가를 재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노력과 혁신, 그리고 투지를 통해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의 길로 나섰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는 한국인들의 정신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삼성하면 애플의 라이벌인 글로벌 기술 회사라고만 생각하겠지만 한국전쟁 이후 삼성은 식료품과 국수를 파는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시작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의 거인으로 이어지리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삼성의 끊임없는 혁신과 품질 추구는 삼성을 전자와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시작을 세계적인 성과로 바꾸려는 한국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아무런 자원도 없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한국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한국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현재 무엇을 이뤄냈는지 보세요.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진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현대자동차를 타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가격대에 몹시 내구성이 좋은 현대자동차의 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까지 주름잡고 있는 현대도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셨나요? 1970년대 초 현대는 대담하게 조선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당시로서 해양 건설에 대한 역사 자체가 없는 나라로서는 어리석은 조치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그러한 전 세계의 평가를 비웃기라도 하듯 특유의 결단력과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처음부터 세계 최대 조선소를 건설하고 성공적으로 초대형 유조선을 인도했습니다. 이 대담한 모험은 순수한 의지와 독창성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성취하는 한국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한국은 예측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엄청난 저력을 가진 국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의 핵무장에 따른 북한과 중국의 침공 가정 훈련을 위해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간다면 미군은 한국군의 대항군 역할로 핵무기를 탈취하는 실전 훈련, 한국군을 섬멸하는 작전 등을 벌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훈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고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역경을 극복한 한국의 역사와 견줄 수 없는 기술력을 고려할 때 한국의 핵 개발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한국은 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준비할 게 분명하거든요. 몇몇 학생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도 의문을 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한국의 전략적 경제 및 기술 계획에 대한 경험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세심한 실행과 협력을 통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들이 일궈온 산업을 좀 보세요.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의 빠른 발전과 같은 성공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실적은 빡빡한 마감 시간 속에서 복잡한 기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들만의 능력을 보여줄 뿐더러 한국인의 혁신정신과 신기술의 신속한 적응 및 구현 능력이 결합되어 핵개발과 같은 고차원의 기술적 도전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국을 글로벌 기술의 최전선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원동력이 핵개발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 달만 해도 핵무기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아무래도 한국은 개전 초기 한 달 동안만 적의 공세를 잘 버틴다면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핵개발 속도를 자랑하며 모두를 놀래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주할 한국군도 한 달만 잘 버티자는 전략을 들고 나오겠죠. 즉, 대항군으로 활약할 여러분들은 한국의 시간을 깨부숴야 승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여러분들이더라도 한국군과의 훈련을 진행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돈 없는 자신감 대신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직접 한국군과 부대끼며 살았고 이때 미군의 겸손이라는 감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솔직히 저는 학장님의 터무니없는 말씀에 그저 귀를 후비면서 대충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오합지졸인 중국군들이 출병해도 일주일이면 초토화된다던 한국인데 이런 나라가 뭘 보여줘봤자 얼마나 대단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분명 중국계 학생들 말로는 한국은 애초에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력이 없다고 했기에 학장님의 돈 없는 한국 칭찬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그렇게 저는 학장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군부대 안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경악을 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군의 체격은 상상 이상으로 좋았거든요. 보통 백인이 동양인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게 일반적이지만 한국군은 그러한 통상적인 개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군들보다 키가 컸고 거의 엘리트 운동선수와 견줄 만한 체격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군은 세계 최고라는 일념하에 한국군을 얕보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기에 저는 겉모습부터 위압감이 느껴지는 한국군의 모습에 무척이나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의 중국계 병사들은 전형적인 동양인답게 키도 몹시 작고 왜소하며 항상 매가리가 없는 약해 빠진 모습만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완전히 다른 외형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움도 잠시 저는 이내 실망스러운 경험을 해야 했는데요. 바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기도 전에 저는 한국 예비군들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거든요. 이건 매우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미국도 예비군 제도가 있고 예비군은 늘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행동하기에 귀찮고 짜증나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대로 끌려가게 된 예비역 훈련장에는 역시나 모든 게 전부 불만이고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국 예비군들이 대기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들이 그 어떠한 말도 안 들을 것을 예상했기에 한숨을 쉬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죠. 하지만 예비군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웬 한국인 현역 병사들과 미군들이 장갑차 하나를 붙잡고 낑낑대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장갑차는 정체불명의 원인으로 고장나버린 모양이었고 이 문제는 한국인 현역들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러 온 미군들조차 쉽게 고칠 수 없는 심각한 결함인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나 매사가 귀찮다는 듯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던 한국인 예비군 한 명이 자신감 있게 장갑차 쪽으로 다가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역시나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한국인 현역 병사들과 미군들을 쳐다보더니 이내 자신이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기본적인 도구와 고급 도구를 사용하여 철저한 진단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유창한 영어까지 구사하며 장갑차의 문제를 오작동한 연료 주입기와 결함이 있는 전기 시스템으로 명확하게 지적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예비역은 조심스럽게 연료 시스템을 분해하고 효율적인 지시를 통해 다른 현역 병사에게 꼼꼼하게 전기 부품을 다시 연결하게 하는 등 원활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인 예비역의 믿기지 않는 정비 실력 덕분에 그저 기본적인 보급품 키트만으로 손상된 부품을 제거하고 새 부품을 설치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비역과 현역으로 급조된 한국팀의 정밀도와 팀워크는 차량을 재조립하고 모든 연결과 볼트를 다시 확인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훈련장을 도망가 버릴 것만 같이 극도로 귀찮은 표정을 짓고 있던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고 결국 장갑차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면서 원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미군들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였고 영웅처럼 나타나 순식간에 장갑차를 고쳐버린 한국 예비역은 자신이 현역이었으면 3배는 더 빨리 고쳤을 거라는 듯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예비역들의 기이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예비군 훈련은 미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지 제가 평가를 맡은 예비군 분대는 진지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된 엔지니어링 훈련을 받기로 했는데요. 심지어 이 훈련은 정밀도와 속도, 그리고 팀워크를 요구하는 훈련인
모의 강을 가로지르는 임시다리를 건설하는 훈련도 포함되었습니다. 한국 예비역들은 현역도 아니고 무슨 이런 훈련을 하냐는 듯 그 즉시 야유를 보냈지만 이들은 처음에 비협조적인 태도와는 달리 막상 훈련이 시작되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상황이 몹시 안 좋았음에도 예비군 부대는 몇 분 안에 이 지역을 조사했고 설계를 설명했고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예비군들은 조립식 모듈식 부품을 사용하여 무거운 군용 차량을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구조물을 빠르게 조립했는데요. 미국에서 이 정도 훈련은 현역들조차 쉽게 할 수 없는 고난도의 훈련이었음에도 한국 예비군들은 오늘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침착하게 협동하여 빠르게 다리를 강화하고 한 박자도 놓치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한국 예비군 팀은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친 후 다리를 신속하게 해체하고 재배치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유연성과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었죠. 한국 예비군들은 이젠 더 이상 군인이 아님에도 미군 현역들조차 감히 흉내도 못 내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한국 예비군들이 이 정도라면 도대체 현역 군인들은 얼마나 더 강한 건가 싶어 공포에 질릴 뿐이었습니다. 미군 예비역들은 짜증스럽고 귀찮은 태도를 보이면서도 실력 또한 거의 민간인과 다를 바가 없는 형편없는 모습만을 보여주기에 전혀 쓸모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 예비역들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기에 인구의 절반이 이런 미친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결국 한국은 중국과는 달리 겉으로 드러난 지표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대였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 예비역들의 사격 실력 또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뭐가 그리 귀찮은지 사격 직전까지 내내 졸다가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면 여지없이 만발을 맞추며 스나이퍼의 본능을 어김없이 보여주었는데요. 미국은 총기 규제가 매우 자유로운 국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총을 이렇게나 잘 다루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에 저는 한국 예비군들의 강력한 면모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 예비군들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한 저는 동료들과 합류한 뒤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보고도 믿기지 않는 한국 예비군들의 모습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죠. 당연히 동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든, 너 너무 겁먹은 거 아냐? 그래봤자 상대는 한국이라고.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대고 전력의 3분의 1만 사용해도 한국군쯤은 쉽게 제압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 우리가 대항군으로서 한국군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아마 이들은 자신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도 모르지. 우리가 한국의 직접 핵무기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자고. 그리고 정말로 이들은 자신감에 가득 차서 훈련 초반부터 맹렬하게 진격해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미군은 한국군에 비해 군사장비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초반에는 미군이 한국군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양상을 보였죠. 공격의 강도와 속도에 허를 찔린 한국군은 더 깊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은 훈련 5일차가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저희가 드디어 핵시설로 보이는 시설을 점령했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종료됨을 예상했을 때 저희는 이내 한국군은 미군을 오도하기 위해 핵기지의 실제 위치로 추정되는 곳에 가짜 설치물을 배치해놨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즉, 저희가 공격한 건 그저 미끼였고 진짜 모의 핵시설물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국군의 이러한 전술은 미끼를 공격하는 데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미군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엄청난 훈련으로 이곳 지형을 완전히 꿰고 있는지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 한국 부대가 미군의 보급로를 끊고 동시에 후방의 뺑소니 공격을 감행하여 엄청난 혼돈을 야기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알고 보니 한국군은 애초부터 미군의 접근로를 따라 매복 지점을 설정했었고 이러한 매복 지점은 모의 부비 트랩과 급조 폭발 장치와 결합되어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저희 본대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분열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우세한 상황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어요. 이들은 분명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소규모 난전만을 벌이며 저희의 정신과 체력을 갉아먹기만 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한국군의 희대의 전략 때문에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저희는 세계 최강의 최첨단 군사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는데요. 한국군은 모의 EMP 장치를 사용하여 미군의 전자통신 및 항법 시스템을 교란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이 전자파 차단은 안 그래도 고립되었던 미군 부대를 더욱 고립시키고
통신기기와 GPS 시스템이 모두 작동을 멈추게 하면서 반격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드디어 한국군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군의 진격은 멈췄고 저희는 이제 한없이 뒤로 밀려나기만 해야 했죠. 그리고 저희 부대 내부에서는 시간이 없으니 무리해서라도 돌파를 감행해야 한다는 쪽과 어떻게든 후방 부대와 합류해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내부 분열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대체 얼마나 많은 실전 경험을 쌓은 것인지 이들은 이러한 세세한 부분마저 절대로 놓치지 않더군요. 한국군은 이젠 심리전까지 감행하며 저희가 낮은 사기를 유지하도록 했거든요. 한국군의 특수부대는 숨겨진 터널망을 이용하여 미군의 진지에 기습적인 반격을 가하면서 저희의 무질서를 이용하고 저희로 하여금 어떠한 선택지도 택할 수 없도록 강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군이 보낸 작은 감시 드론들은 높은 곳에서 저희 진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정보를 빼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의 모든 움직임은 추적당함과 동시에 한국 지상군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마치 미군의 전략과 움직임을 전부 꿰뚫어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한국군쯤은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하던 저희는 한국군의 손안에서 놀아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았고 항상 미군보다 한 발 앞서 있었죠. 결국 날이 갈수록 지치는 건 미군이었고 훈련이 끝날 무렵 미군은 한국군의 모의 핵기지를 점령하기는커녕 오히려 흩어진 부대를 각계격파하는 한국군의 천재적인 전술로 인해 부대 전멸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훈련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국군은 이젠 자신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고 확신했는지 남아있는 미군을 압도하는 조정된 반격을 감행했고 저희는 결국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훈련의 결과는 저희를 완전히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군은 기술적인 우위와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집념과 전술적인 탁월함에 의해 궁극적으로 압도되었고 한국군은 그저 진지를 지키기만 하면 되었음에도 오히려 대항군인 저희를 역으로 공격해 전멸시켜버리는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주었죠. 저희는 한국군의 강력함을 완전히 인정함과 동시에 괜히 뻘쭘해서 대체적으로 어린 한국군의 나이를 지적했는데요. 한국군은 젊고 저희는 늙었으니 당연히 훈련은 한국군에 유리했다는 장난을 건넨 것이죠. 그러나 한국군 병사들은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더군요. 글쎄요. 아마 한국 예비역과 민방위들을 전부 합치면 오히려 현역이 제일 약할 수도 있는걸요? 지금의 한국 중장년층 세대는 지금의 군대보다 훨씬 더 힘든 실전 훈련을 받았고 복무 기간도 길었거든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젊은 저보다도 풍채가 훨씬 좋고 힘도 세시죠. 저는 꽤 젊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와 싸운다면 무조건 질 거라고 확신해요. 결국 저희는 말문이 막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국군은 겉으로 드러난 통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존재였고 오히려 실전에 돌입한다면 까보면 오합지졸인 중국보다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 확실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